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빅데이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흔히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어는 봤어요. 그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아주 큰 데이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이 추출하고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빅데이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빅데이터는 아주 많은 양의 그 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 이것이 빅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하는 목적은 뭐냐? 처리하는 목적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보를 만들어내고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많은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처리해서 맞춤형 정보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석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면서요, 올바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요, 지금은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로 넘어가 버렸어요. 용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1비트입니다. 1비트라고 하는 단위는 전구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때, 전구 하나,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걸 나타내는 정보 단위가 1비트예요.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글자 A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보는 어느 정도냐? 이런 정보를, 즉 전구 8개 단위 정도의 단위를 모아서 8비트를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위인 1바이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A, B, C, 1, 2, 3, 4 하고 특수문자를 표시하는데, 즉 8개 정도의 그 정보 단위, 필요 단위, 최소 단위가 필요해요. 전구가 8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 있다. 그것을 자, 켜, 하나 첫 번째 켜고 끝에 거 켜, 나머지는 다 꺼. 1, 0, 0, 0, 0, 0, 1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A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위, 글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단위, 즉 8비트, 이것을 줄여서 1바이트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것들이 점점 단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줄여서 자, 1024개의 바이트가 모이면 요것을 1kB라고 하자라고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1024kB가 되면 이것을 1MB라고 하자. 메가는 100만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또 1024개가 모아지면, 즉 1024MB가 되면 이것은 1GB라고 하자. 자, 이것이 또 1024개가 모아지면은, 즉 기가바이트, 1024기가바이트가 되면 이것은 1TB라고 하자. 자, 이
또 1024개가 모아지면 이것은 1페타바이트라고 하자. 이렇게 단위를 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의 단위인지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바이트는 8비트인데 1바이트는 글자 하나예요. 글자 하나. 그렇죠? 글자 하나를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1kb는 글자가 몇 개예요? 1024개 정도 돼요. A4 용지를 빡빡하게 작은 글씨로 채웠다고 칩시다. 한 줄에 한 200개씩 써야 되니까 아주 많은 양인데 그냥 단순히 A4 용지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A4 용지. 그러면 1kb는. 이게 1000장 모아지면 1MB예요. 책 한 권이 1024페이지 정도에 되는 책 한 권이 1MB다. 이렇게 간단히 해보는. 그럼 1GB는 1024권의 책이 모아진 이런 서가다. 이 서가에 책이 1000권이 꽂혀 있어요. 1000권. 이렇게. 그러면 1TB는 이런 서가가 1000개 이상 모아져 있는 하나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하나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1TB. 그러면 1페타바이트는 이런 도서관이 1000개 있는 정도의 데이터 양입니다. 그 데이터 1페타바이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죠. 물론 이것을 이제 책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죠. 우리가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으로 치면 그 규모가 이제 점점 작아지게 표시되죠. 용량이 커지죠. 예를 들면은 영화 한 편을 얘기하면 4기가다 그러면은 이런 서가가 한 4개 정도 모아지는 양이 동영상 하나입니다. 영화 하나, 한 편 4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1000개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은 그 CD에 담으면 1기가를 CD 담으면 4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CD 중에서 좀 큰 용량의 CD가 있지 않습니까? DVD. 여기에 담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영화를 예를 들면은 1TB는 1024GB니까 4로 나누면 한 25개 정도의 영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 한 250개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페타바이트라는 거, 그 정도 큰 용량이라고 하는 거, 용량을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자, 단위 기억하십시오. 8비트 1바이트, 1024바이트 1kB, 1024kB는 1MB, 1024MB는 1기가, 1024GB는 1TB, 1024TB는 1페타바이트가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는 도서관 1000개 정도 모아놓은 정도의 양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빅데이터는 어디에 활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데 활용이 된대요. 마케팅, 광고, 스포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케팅, 광고, 여러분 쉽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을 또는 관심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고객별로 차별화된 상품을 어때요? 갖다 표시해 주죠. 또 광고를 하죠. 이런 걸 할 때 지금 쉽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나 클릭해서 구입하거나 또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AI,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갖다가 맞춤형 광고 또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들 일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 있습니다. 각종 그 경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죠. 컴퓨터 여러분들 노트북 가지고 여러분들 코치들이 선수들 관찰하면서 캠코더나 이런 걸로 녹화하고 또 기계들 측정 센서들을 이용해서 구속이나 이런 것들, 야구로 예를 들어서요, 던지는 투구 속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보셨는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고요. 이걸 분석해서 자, 오늘은 어떤 선수 컨디션이 제일 좋아? 그리고 상대편에 가장 잘 맞는 선수들은 누굴까? 이번에 상대편 투수는 왼손잡이 투수가 나오는데 타자를 그러면 어떤 타자들을 배치할까?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오늘 선수는 이런 선수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감독에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 선수 배치. 자, 어떤 선수는 던지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집중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스포츠 분야에만 쓰이겠습니까? 군사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이걸 보는 사람들도 역시 서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수는 어떤 경향이 있다. 타율은 얼마고 홈런을 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홈런을 주로 내야냐 외야 쪽에 왼쪽 오른쪽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DNA 분석, 여러분들 DNA 서열을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화면에 한번 딱 보면 나오는 것 같지만 상당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이번에 뭐 코로나19 사태 때도 코로나19의 DNA 분석해서 어떤 것들인지 다 거기에 맞는 지금 뭐 처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죠. 이제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요. 기상정보, 날씨 예보, 길기예보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 방향, 구름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 이걸 뭐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자, 어떨 것이다 라고 뭐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즘은 날씨도 어때요? 비가 올 확률 몇 프로, 지역마다 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할 때 여러분들 날씨 꼭 보아야 되겠죠. 자, 빅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번역 기술, 언어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구글 번역기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외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외래인 자료들을 문자 자료들을 쉽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 정확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서 해외 굳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용하면 바로바로 번역하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대단한 기술들입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앞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한 가지.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도대체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합니다. 스프레드시트가 뭐냐? 제일 쉬운 게 엑셀이에요. 엑셀, 한셀 이런 것들입니다. 로터스 이런 것들이 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데 주로 통계, 계산 이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가 뭐냐? 주로 통계 및 계산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다. 주로 통계 처리, 가배측, 자동화 이런 기능 등에 특화되어 있어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소록 만든다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엑셀이에요. 엑셀을 활용하면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전화번호, 주소록 이런 형태거든요.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이 테이블,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필드와 레코드를 갖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또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파일들이 모아져서 이제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프레드시트예요.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DBS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DBMS라고도 합니다. 즉, 체계화된 데이터의 모임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갱신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DBS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통계 분석 시각화 도구입니다. 주로 SAS나 R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주로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통계나 분석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SAS나 R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통계 분석 시각화 도구들이 있다. 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문적으로 저장, 관리,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시각화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뭐냐? 큰 데이터다. 즉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데 맞춤형 정보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맞춤형 광고 또는 상품 추천 이런 데 활용이 되더라. 그 외에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아주 사용되는 것들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프레드시트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 통계 분석 시각화 도구 등등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